네. 시스템 설정 미스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확인해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뭐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감안해서 한 1분 정도만 딴 얘기하다 시작할게요. 오늘 1부하고 2부에서 나눠서 설명드릴 부분이 앞부분은 제가 입시 분석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대형 학원 설명이나 뭐 각종 그 입시 분석하는 분들 설명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실 테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겨울 시즌은 아니라서 일부는 재원생 대상으로 저희 학원에만 그냥 믿고 맡기시면서 그냥 입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설명을 할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형 학원의 설명회 하고는 조금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조금은 다를 거예요. 일단 초점은 재원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상황에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수업 안내랑 이런 부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예정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할 건데 일단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집에서 다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신청이 좀 저조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시면 좀 길게 하고 시간표만 알면 되겠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 대입 성공을 위한 입시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의 왼쪽에 제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이 화면이 여기 화면이 PPT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오른쪽 보고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애들 30분만 되면 딴짓하고 집중 안 하고, 근데 이게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 왔을 때는 2시간 해도 막 집중 잘 하시는데 댁에서 보시면은 10분만 돼도 제가 지난번 고교 선택 설명회 막 2시간씩 했는데 평균 시청 시간 보니까 32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 공부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이 설명회에서 한 번씩 깨달으면서 아이들을 다독거리는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대입 성공을 위한 입시 분석을 맡은 일비충천 수학전문 일비충천 전체원장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수능 이야기인데 올해 처음으로 바뀐 수능 체제의 성적표예요. 뭐 일단은 뭐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직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12월 10일 날 성적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표의 특징은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화작과 언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뭐 대략 아실 거라고는 보지만 일단 원점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원점수를 엄마가 입시에 빠삭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가 기재가 안 되고 표준 점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분위는 기재가 돼서 등급이 확실히 몇 등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100분위 점수는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 환산을 해갖고 각 학교에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표준 점수가 대충 뭔지는 알고 계시죠? 표준 점수는 예를 들면 100점을 평균으로 두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은 평균과 자기 점수 차이만큼 거기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곱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평균이 굉장히 낮고 나는 점수를 되게 잘 받았어 그러면 표준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100점에서 기준 점수 100점에서 점수를 까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 표준 점수는 왜 만들어졌냐면 과목별 난이도의 차이를 어떤 점수에 반영하겠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너무 쉬워요. 다 90점이에요.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워서 40점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평균이 40점인 과목에서 70점 받은 학생이 평균이 90점인 과목에서 100점 받은 학생보다 예를 들면 점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점수를 급격하게 올려주고 쉬운 과목을 잘 보든 못 보든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준 점수인데, 문제가 되는 건 핵심은 이거죠.
시험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좀 못 봐도 별로 덜 깎이고 잘 봐도 뭐 좀밖에 안 올라가고. 그런데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건 시험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국어 또는 올해 국어와 수학이죠. 올해 수학과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굉장히 높고 점수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입시에서 결국엔 표준 점수가 중요한데 어려운 과목을 잘 보는 게 입시의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은 이해되시죠? 좀 이따가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 이 점수를 분석하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기사는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점수 환산하는 내용을 저희가 상반기에 설명회를 했었어요. 근데 상반기에 설명회하고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사실 각 학원 원장님이랑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학 학원의 원장님이 아닌 분들은 점수 산출법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입시 기관에서도 분석하기 어려워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굉장히 평가원에서는 수능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평균, 표준 편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예전에 2015학년도에 만점자하고 등급의 학교별 비율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이제 그 교육 쪽 교육위원 맡은 분이 평가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언론에 공개를 뿌렸거든요. 그때 평가원장이 잘릴 뻔하고 평가원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육 특후 학생들은 굉장히 잘 보고 분당이 그때 1등급의 학생 비율이 한 10% 정도 차지했거든요. 강남, 분당, 수성구 이런 데는 되게 잘 보고 어느 지역은 1, 2등급 아예 전체 지역에 한 명도 없고 이게 다 발표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에 소송까지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뒤로는 어떤 자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조금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표준 점수가 대략 어떻게 벌어질 건지 요새 트렌드가 어떤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 선택 과목이 있다. 선택 과목이 유불리라는 거는 국어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화작과 언매에서 화작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죠. 근데 차이가 본질이 뭐냐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학을 잘하는 데는 미적분, 수학을 약간 못하는데 이과는 기하, 수학을 못하면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아니라 실력의 유불리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학 실력에 따라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수능 시간표인데 두 번째 이제 뭐 어쨌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제2외국어 선택한 학생은 5교시, 선택 안 한 학생은 4교시 끝나죠. 근데 이제 수학은 이제 수학 얘기를 주로 할 거니까요. 30문항을 100분에 풀게 되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학생들은 무슨 소리시냐 뭐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문제 하나 푸는데 40분 썼어요. 근데 틀렸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30문제 100분이면은 충분한 편이 맞습니다. 라고 저는 보고 과학탐구라고 했을 때 사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과탐을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20년 차 교직에 있는 분이 나는 못 풀어라고 했습니다. 20문제를 30분에 푸는 거 이제 과탐은 결국 시간 싸움이고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유전 문제, 연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시간이 충분해요. 과탐은 시간 싸움이라면 수학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결국 어려운 문제를 맞춰내는 건데 그 문항 분석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대략은 아시겠지만 재작년 설명회 때부터 맨날 얘기했던 수학에서 중상급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게 올해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4년간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국어는 올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죠. 알고 계시죠? 국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굉장히 쉬웠어요. 9월 평가 모의고사가 굉장히 쉬워서 모든 기관이 예측했습니다. 수능은 좀 어려워질 거야. 근데 조금 어렵게 냈는데 애들은 폭삭 주저앉을 거다. 이게 뭐냐면요. 벌써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은 아세요. 어떤 학교의 시험에서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가 하나 나오면 학교 평균이 추락하고 운이 나빴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 성적도 추락합니다. 그 한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다가 손 떨리고 뒤에 거 다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 아이 또는 그렇듯이 난이도가 아주 조금 상승해도 평균 성적이라든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게 돼 있고 국어는 6월 모의고사는 적당히 어려웠고 9월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수능에 이렇게 내면 안 되겠네 하고 조금 어렵게 냈는데 평가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 쉽다고 했는데 애들은 주저앉았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난이도를 실제로 국어 각 몇몇 학원 원장님들께 물어봤더니 너무 쉬웠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못 본지 모르겠어요. 실제 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이번 수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 등급 컷이 나온 다음에도 추정 등급 컷이 나온 다음에도 사실 어렵게 안 냈어요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중위권과 중상위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맞긴 맞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수학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1등급 말 또는 2등급 초반 받은 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도 저는 여러 번 받았어요. 수능에서 등급이 떨어지고 점수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꾸준히 했더니 이 정도 나왔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굉장히 약했던 학생들이 1말 2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 틀리는 문제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쉬웠다는 얘기는 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30문제를 100분에 푼다는 거는 시간이 충분한 건 맞다. 그리고 문항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 숫자는 굉장히 복잡하죠.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자료집에는요. 이 자료들 내용이 다 있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자료만 쭉 있는데 설명회를 다 보시고 어차피 이거 보면서 제 말도 빠른데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료집은 댁에 가서 보시면 될 텐데 이거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발췌해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거 없었죠. 자,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의 등급 컷인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 올해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원장님이랑 어저께 사실 2년 전부터도 얘기했고 제 설명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고일 설명회 때부터 졸업생 어머니들 얘기 듣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3년 전부터. 왜냐하면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는데 수학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대한 인원수도 바뀌는데 체제가 바뀌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애를 보내봤더니 이렇게 됐어 라는 얘기 들었다가 폭망하니까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요것만 봐볼게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가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학원이니까 나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가형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컷을 대충만 보세요. 92, 84, 77, 68 20학년도 92, 85, 80, 70 이러고 바로 넘어간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애들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19학년도에 92, 88, 81, 73 대충 보이시죠? 4등급 컷을 보면 68, 70, 73쯤 되잖아요. 물론 가형 기준이긴 한데 자 올해입니다. 올해 수능 2022학년도에 미적분 기준으로 볼게요. 가형이니까 점수가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은 81에서 84, 70에서 74 대략 보이시나요? 2등급 커트라인이 예전 수능의 4등급 커트라인이랑 같잖아요.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통합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준으로 보든 확통 기준으로 보든 확통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 텐데 등급 컷이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또 뭐가 다르다고 보셔야 되냐면 2등급 받으면 못한 거 아니었던 게 예전의 입시였어요. 가형에서 2등급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가형에서 2등급은 중학교 반 1등은 돼야 돼요. 사실 그게 맞아요. 가형에서 1등급은요. 학교의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솔고 같은 경우는 수능 1등급을 배출하지 못한 해가 허다합니다. 학교에서요. 분당인데도 그런 학교가 여러 학교 있어요. 분당에. 그러니까 가형의 1등급과 2등급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통합이잖아요. 통합에서 2등급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점수로 봐도 그렇죠. 사실. 잘한다고 보긴 그렇잖아요. 저희 올해 졸업생들 보면 100점 받은 학생이 벌써 여러 명 나왔어요. 이 1등급 컷이 이렇게 낮다고 하지만 극강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학생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예상하는 추정치는 저희 부원장님이 1000명 넘겠죠 막 이러는데 1000명까지는 될 것 같지 않고 400에서 600명 사이를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12월 10일 날 발표가 날 텐데 숫자가 틀리면 빨리 영상을 제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점수대 비슷한데 일단 2등급 통합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다 사실. 물론 못한 것도 아니에요. 확통 점수가 높네요. 왠지는 아시죠? 확통 학생들이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너무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는 다 맞추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할 때 확통을 수업을 안 했어요.
확통을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출제될 게 뻔하니까. 내신 대비를 끝낸 학생들한테 모의고사가 보통 그래도 2학년 때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이라면 수능의 확통은 걱정할 게 없다. 30번 하나만 걱정하면 되는데 심지어 30번이 어려우면 어차피 틀릴 거고 쉬우면 공부 안 해도 맞출 거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통을 정말 문제 프린트만 주고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거의 다 확통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택 과목이 너무 쉽고 수원 수투 가지고 등급이 나뉘어지니까 두 문제 차이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적분 1등급은 한 개나 두 개 틀린 애들인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통 문과생이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문과의 1등급 학생 극소수일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6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좀 이따가 숫자 다시 보여드릴 텐데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 중에 1등급 2등급 학생 너무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난리 날 거다라고 기관들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았으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은 1등급 먹고 나는 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통합이니까 그래도 2등급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확통해서 1, 2등급 학생이 전국에 몇 명 없다는 얘기는 일단 3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위권이. 그러면 수능 최저의 3등급이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는 건 예상되시죠? 근데 국어마저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 거의 없을 거로 다 2월 될 거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 수까지 줄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앞두고 있으면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 보고 궁금하시면 중간에 끊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통합이기 때문에 많이 변했다. 그리고 올해 불수능이라는데 중위권이 무너진 거 맞고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한 50만 명이었을 때 60만 명이었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끼리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학생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아시죠? 작년부터 급격히 줄어든 2년째를 유지하고 있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해졌어요. 사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의 경쟁이 덜 치열해진 만큼 최상위권의 학생 수도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어쨌든 학업 결손이 있기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상위권, 최상위권, 중상위권이 다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는 분명한 현상이고 내년 고3이라고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올해 고3이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당, 수지, 강남권 이제 다양하게 대형 학원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어쩌다가 이제 미팅하고 얘기해 보면 작년 고3 대학교 1학년 애들 있잖아요. 잘 못한다 전국적으로. 올해 고3 전국적으로 좀 괜찮다. 상위권 말입니다. 올해 고2 좀 그렇다. 올해 고1은요 심각합니다. 올해 고1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전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전국적으로 심각해요. 그 말은 재수하면 대박 나겠구나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닐 거고 올해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의 상위권을 많이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예전만큼 재학생들이 팍팍 밀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문이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확통하고 미적분 얘기해서 평가원은 공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는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하긴 한데 재수생은 빠진 상태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도대체 점수 컷이 이런데 왜 1등급이 없다고 보냐? 평균이 몇 점으로 예상하시냐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하다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중3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학생 중에 어떤 수업이 있어서 너네들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 수능 100점 만점 평균 몇 점쯤 나올 것 같니? 근데 애들이 70점이요? 60점이요? 아직 고등학생 아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미적분은 90점이요? 막 그래요. 90점 너무 센 것 같은데 그랬더니 80점 정도로 낮추고 애들이 한 70에서 80으로 다들 예상해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확률과 통계 전국 평균은 몇 점이고 미적분의 전국 평점은 평균은 몇 점일 것이냐. 3월 모의고사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기 확률과 통계 원점수 평균이죠. 30점이 평균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낮죠? 예상보다. 자, 미적분 이과생의 원점수 평균은 50점이에요. 기하는 44점. 객관식도 상당히 많죠? 찍어서 맞추기 사실 30점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렬로 찍다가 4점짜리를 엇나가서 찍었더니 맞췄으면 나오는 점수가 30점인데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과생과 문과생의 평균은 20점이 차이 나죠. 평균이 20점이라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똑같은 시험지입니다. 제가 예비고일 설명해야 할 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점을 예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20점 차이 납니다. 자, 응시 인원은 문과생이 더 많고 이과생은 합쳐갖고 한 요 정도 되는데 일단 평균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상위권이 굉장히 적을 거다. 근데 더 심지어 심각한 게 있어요. 표준 편차는 점수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죠. 아니 평균이 폭삭 주저앉았어. 그중에 상위권이 있으면 표준 편차가 커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가 미적분보다 작죠.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낮은 점수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이 정도인데 표준 편차 또한 작구나. 물론 4월에는 조금 뒤집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과생과 이과생의 차이 이런데 이 중에 사실 전국에 20만 명 중에 14만 명 정도는 수포자예요. 사실 14만 명이 수포자인 겁니다. 한 5, 6만 명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문과생. 왜냐면은 예체능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학생, 공부 포기한 학생,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한 70% 이상이 공부해요. 7, 80%가. 이제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던 시작 지점에서 그 얘기 잠깐 하면 올해 수능의 표준 점수는 미적분 만점자가 151점이 예상이에요. 지금 151점이 예상인데 일단 3월 기준으로 공개가 확실히 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확실한 자료입니다. 근데 수능이랑 비슷하잖아요. 1등급 컷 비슷하죠? 2등급 컷도 비슷하죠. 3등급 컷도 대략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표준 점수가 157점에서 139점이니까 1등급끼리도 한 18점에서 20점 차이 나는 거예요. 1등급끼리 20점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런데 국어는 올해 149점이나 이 정도 예상 중입니다. 국어도 많이 벌어질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국어도 굉장히 편차가 벌어질 거로 예상은 되지만 수학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1등급 컷은 비슷하게 형성됐는데 저 4등급 컷을 가볼게요. 4등급 컷은 국어가 그래도 꽤 많이 높잖아요. 한 3등급, 2등급부터 점점 높아지더니 4등급도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국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틀리고 나서 모인 거다. 사실은 수학이랑 다르죠. 국어는 아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몰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틀리고 지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지문을 놓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학은 다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 아예 못 풀어버리는 거고 국어는 분석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문제가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만점자는 굉장히 적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국어는 평균 점수에 많이 몰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차이도 좀 적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등급 내에서도 100점, 96점, 92점, 88점, 84점으로 쫙 흩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면 숫자를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이것도 재밌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 분석은 내년에 나옵니다. 입시가 다 끝낸 다음에. 그래서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입시 기간에 부모님들이 찾아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수능 점수별로 100점이 몇 명인지 공개 있잖아요. 요게 수능 문항 분석된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표준 점수 구분이랑 이런 건 다 나와요. 자, 다시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어보다 수학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벌어질 거고 심지어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은 수학이 훨씬 많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국어는 몰려 있으니까 100점 받은 학생은 정말 대박일 겁니다. 그런데 극소수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수학은 100점도 생각보다 몇백 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제가 정시 얘기를 위주로 하는 이유는 입시 트렌드를 뒤에서 설명하면서 확인시켜 드릴 건데 10월은 좀 더 심했습니다. 이건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0월은 모의고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63점이에요. 국어는 138점. 사실 입시가 이렇게 되면은 국어는 집어치우고 수학만 하면 대학을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올해 10월은 심각했습니다. 6월하고 9월은 공개가 안 됐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리고 원점수도 확실하게 알긴 어렵고 표준 점수는 이거는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응시 인원 얘기하고 왜 정시 얘기 위주로 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응시 인원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재수생이 얼마나 들어와서 재수생이 우리 애들을 괴롭힐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올해 고3이 공부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고3이 재수를 생각보다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능을 봐보니 생각보다 할 만한데 등급 컷이 지금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도 많으니까 어렵다? 아니요. 입시에서 결국은 내 점수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입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거나 좀 입시를 아는 원장님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점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한 문제 더 맞추면 저기 갈 수 있네. 이게 굉장히 수능의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첫 번째. 자,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 더 맞추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바뀌어요. 두 번째,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 등급에 따른 입결이 좋아져요. 세 번째,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수생이 좀 많이 늘어날 건데 올해 고3이 좀 잘합니다. 고2보다 실제로. 그래서 재수생이 조금 내년엔 위력적일 거로 예상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과생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이 거의 다 보긴 하거든요.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거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본 학교가 있긴 있으나 거의 다 봅니다. 수능 응시생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3월 모의고사. 그럼 20만, 21만, 2만 합치면 대략 이게 32만, 34만 정도 되잖아요. 재학생 35만 4천인가 이렇게 응시했습니다. 지원자. 여기서 또 주의할 표현이 있는데 지원자하고 응시자가 달라요. 수능 지원자는 원서를 지원한 학생이고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에요. 이해되시죠? 보통 몇 프로 빠지냐면 여기 써 있죠? 11%. 이거 굉장히 적은 결시생입니다. 지원해놓고 11%나 빠졌어? 아니요. 예전에 13%, 15% 이렇게 빠졌었어요. 자, 작년 기준으로도 제가 알기로 13인가 14%가 빠졌습니다. 올해는 결시생이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5만 5천 명을 제외해야 되지만 일단 지원자 수가 재학생이 35만이고 3월이 34만이니까 비슷하죠. 그러면은 졸업생이 한 13만 4천 명 되거든요. 숫자를 보시면은 미적분이 졸업생이 대략 6만 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거죠. 보세요. 이과생이 예를 들면 12만 명인데 6만 명이 재수생. 재학생의 절반의 숫자만큼이 재수했다는 얘기예요. 전국 이과생의 절반이 재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하는 따블 났네요. 재학생이 2만 명인데 4만 명이니까 기하 졸업생이 2만 명이 지원한 거죠. 3년, 2년 전에 무조건 기하하라고 했던 분들은 잘못 얘기한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큰 대형 학원들이 다 기하 선택하세요. 재수생 때문에 기하가 유리합니다. 제가 미적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왜 다른 대형 학원은 전부 다 기하라고 하는데 일비충천 원장님만 미적분 하라 그러냐? 나중에 까보면 알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2년 전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 기하는 재수생이 이제 2배로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이과생은 재수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과가 수능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문과생 기준으로는 21만 정도 되는데 재수생 숫자가 그닥 많지는 않은 거로 보이지만 이거는 포기한 재학생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 결시생 있잖아요. 결시생은 이과에서 많이 나오냐 문과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 문과에서 좀 더 나옵니다. 이유는 어차피 수능을 안 보고 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문과에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과는 미적분을 꼭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시생이 문과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재학생들도 좀 더 많이 빠져서 이거보다는 숫자 많지만 비율상 재수생은 이과에 훨씬 많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과는 최상위권 재수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조금 두려운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게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보면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수능이 어려운 애의 특징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애 대학을 다 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실수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이 극소수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려웠죠? 내년에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보다는 나 했으니까 이만큼 나왔는데 조금 더 하고 싶어 이런 학생이 좀 더 많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대를 가겠다는 최상위권은 한두 문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꽤 많을 예정이다.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내년 재수생의 실력은 올해 재수생보다 비율상은 최상위권이 줄어들 거로 보셔도 된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공통과목 선택과목하고 문항수 배치, 체감난도 상승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문항분석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상위권 대학의 입시 성패가 수학이 좌우된다는 거 요거는 뭐 이제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학생 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다 아시죠? 이거 대학교 3학년이 2020학년도 19학년도 응시생이 53만, 이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올해 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비율상 많이 늘었고 재학생들도 수능 응시생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은 조금 줄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재수생이 늘어도 조금 줄 거로 예상되는데 학생 숫자가 또 줄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재수생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런데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입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한 9, 4학번 이 정도 되시나요?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조금 90에서부터 한 97 뭐 이 정도 학번까지 되실 것 같은데 97학년도에 재수생 비율이 몇 프로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97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55% 이랬습니다. 수능 응시생의 50% 넘게 재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입시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 입시에 올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 훨씬 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학 갈 때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대학 갈 때보다 많이 쉬워졌는데 애들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입시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맨 앞에 자료지 맨 앞에 있어요. 수시 모집 인원을 보면 다른 표로 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과랑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나죠. 종합 전형은 줄었다가 조금 소폭 늘어서 그건 뭐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어쨌든 합치면은 뭐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시는 대세가 아닌데 왜 일비충천 원장은 앞에서 정시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키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일단 교과랑 종합은 별로 줄지 않았고 정시를 보면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주네요. 사실 올해 정시가 확 늘었다가 내년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정시가 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차피 재원생들 기준으로 목표 대학이 아주 낮지 않고 상위 대학 또는 의대, 치대, 약대 또는 뭐 이런 데를 간다고 쳤을 때 목표를 최소한 인서울에 좀 이름 있는 대학 상위 15개 대학 주요 전형별 인원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22, 23 가면서 줄어드는 게 맞죠.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는 많이 늘었어요. 그럼 내신이 훨씬 중요하네? 아니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과 전형이 늘어났지만 특이 현상이 있죠. 교과가 추천제예요. 내신이 좋아야 되긴 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워지면은 수능이 어려워지면 최저 등급이 어렵냐?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수능이 쉬우면 다 같이 96점. 그래서 96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4%가 1등급인데 실제로는 7%, 8%가 1등급을 받아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96점, 수학이 96점이 1등급일 때 시험이 너무 쉽고 한 문제만 어려운 거예요. 다 96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96점 중에 잘생긴 애는 1등급, 뭐 못생긴 애는 2등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6점으로 들어간 학생을 다 1등급 만들어 버리니까 등급 안에 들어간 학생이 많이 늘죠. 근데 지금은 4%로 딱 끊깁니다. 11%에서 딱 끊겨요. 왜냐하면 점수가 되게 다양한 산출법에 의해서 이 문제 틀렸냐 저 문제 틀렸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똑같은 4점인데 점수가 다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급이 딱딱 나뉘어지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몰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구가 줄었는데 비율로 따졌지 등수로 따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저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고 한 입시 기관은 뭐라고 했냐면 다 2월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쓴 학생들이 내신이 좋다고 썼지만 수능 최저를 대부분 못 맞출 가능성, 특히 문과는 거의 못 맞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마저도 최저 1등급 받는 학생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현실화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 인원은 급격하게 든 게 맞습니다. 자, 상위 대학의 입시에서 핵심은 학종은 줄어들고 수능이 주요한 교과 정시가 늘었는데 학종이라고 수능 최저가 없냐 하면은 수능 최저가 또 대부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학종에 대한 얘기 짧게만 할게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 2023학년도는
예전부터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되고 교사 추천서 폐지되고 고교 프로파일 뭔지 아시죠?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는 당신네 이 좋은 대학에 이렇게 많이 대학을 보냈던 어떤 실력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분당의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수시 결과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대입 결과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시 결과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신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은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게 잘하는 건데 낙생고 2.0, 2.5 되게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른 학교랑 똑같이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렇나요? 잠시만요. 소리는 나오죠? 언제부터 나갔죠? 아, 네. 제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냥 깔끔하게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이 저희 재원생 중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1.0, 1.2, 1.3, 1.4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분명히 수능 체제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표현해 갖고 어떠냐면요. 학종이 교과전형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스펙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자기 꿈, 지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신 성적으로 뭐 갑니다. 실제로 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교과전형이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은 어땠죠? 1.0이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전형 커트라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까봐야 되겠지만 입시가 끝난 다음에 수능이 중요해요. 교과는 뭐 그냥 추천만 받으세요.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작년 졸업생은 어머님들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올해 거 들어야 됩니다. 올해 거 끝난 다음에. 교과전형 간단히 보면은 2023학년도 교과가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내신 망쳤는데 넌 대학 못 가 이러시면 안 돼요.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으로 다 바뀌어갖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학교 한양대 이런 데 있는데 동국대도 없나요? 그럴 건데 거긴 버리죠. 자, 서울대 연대고대 정시 선발 인원을 한 12년간 보면 이렇습니다. 11년간 보면은 2018, 19, 22 수시를 계속 제일 많이 뽑을 때 가장 많이 뽑은 시절입니다. 근데 이때에 비해서 일단은 서영고만 2배 가까이 늘죠. 서영고 정시 인원이 2배로 늘어나면 밑에 대학 가던 학생들이 정시로 저 위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누적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성한 가던 학생들은 당연히 스카이를 갑니다. 수능 성적 기준으로. 그다음 중경외시 뭐 건동 홍숙 뭐 이런 데 가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던 학생들은 서성안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고대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누적 도미노로 입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거다. 올해부터. 뒷부분 시간표 궁금하신데 제가 길었었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능 위주가 40% 이상으로 확대되니까 정시가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 40%가 뭐죠? 상위권 대학에서입니다. 아직도 수시는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누적 도미노 방금 말씀드렸는데 누적 도미노가 2022 기준으로 19,000이고 2023 기준으로는 2만 명 좀 넘으니까 명문대학 한 2-3개 정도 그냥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수능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학생들의 커트라인을 굉장히 많이 바꿀 예정이다. 대략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약대는요. 서울에 또 많고 대부분 또 여대예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관련된 지방대 학생들이 인서울 기준으로 약대 갈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고 공대 가던 학생들이 약대로 전환할 거고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은 정시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뭐야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서울 지역이 아니에요. 경상대 이렇게. 그렇죠? 경희대는 좀 그러긴 한데 일단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 인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대 기준으로 또한 정시 커트라인을 많이 바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숫자 작은 숫자 아닙니다. 이과에서. 이 숫자, 이과 상위권에서 이 작은 숫자 아니에요. 숫자 뭐 12명, 15명 이거 뭔데 그러는데 이거 다 합치고 나면은 요동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용으로 제 얘기를 거의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정시 반영 비율을 하면서 이 시간표 안내로 들어갈게요. 정시가 결국엔 수학이 왜 키냐면은 뭐 대략 아시죠? 수학의 비중이 커요. 정시 반영 비중이. 그 똑같은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1.3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대 기준으로 이렇고 서울대는 수학이랑 국어 잘하면 들어가는 거죠. 탐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대는 어떠냐? 이과 기준입니다. 연대는 자연계열은 탐구하고 수학이 그냥
갑이죠. 국어는 1.5배 해야 수학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에서 20점 벌어지면 국어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 못해도 연대를 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건 아시죠. 다 잘해야 되는데 수학을 더 잘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최고의 대학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의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고민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다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수학이랑 과탐이 훨씬 중요하구나. 문과는 수학이 그래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최상위 대학은 수학이 중요하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비슷하죠. 수학이랑 국어가 중요하고 인문계열은 당연히 국어하고 수학이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네요. 자, 탐구 결국 국어 수학 국어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어떤 학교들은 탐구가 조금 국어랑 똑같기도 하고 연대 기준으로는 탐구가 국어 영어 합친 것만큼 크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과학 잘하면 연대 가는 거 유리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얘기 안 하냐? 다른 학교는 이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필요하시면 잠깐 멈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보면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수학 반영 비율이 35% 40%. 여기에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니 영어는 감점 가점을 하니까 비율을 빼서 그런 거 아니냐? 맞긴 맞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제 기준으로 저희 가르친 애들 기준으로 2등급은 아무리 못해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점수라 생각하고 수학이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반영 비율이 소위 말하면 최상위권 대학에서 좀 밑으로 내려면 어떻게 되죠?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의치약 한 가고 스카이 갈 거고 스카이를 딱 벗어나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은 없으니까 그러면 언어 논리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 비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잖아요. 너무 못하면 재수하게 되거나 영원히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서 논술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국어가 키는 맞아요. 국어를 너무 못하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학 국어 두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 부모님들은 그러죠. 어렸을 때는 영어를 잡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말 책을 읽히지 않고 영어부터 공부를 가르쳐요. 대입의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 제 얘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애들이 왜 수능 수학을 어려워하느냐? 이 지금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 전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내신 수학에서 4번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4번이 어려우면 평균이 10점 이상 추락합니다. 어떤 애들은 4번에서 흔들려서 30점 받고 오고 그래요. 엄마 나는 4번이 안 풀려서 끝까지 4번을 풀었어. 그렇죠. 4번을 맞췄어. 그래서 5번부터 못 풀었어요. 이런. 근데 이제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한 개 나오면 애들 흔들리잖아요. 지금 수능 수학이 어떠냐면 예전에는 21번 하나 어렵고 쭉 씹다가 29, 30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21번은 제끼고 뒤로 가다가 30번, 21번 아이씨 나머지 컴퓨터하고 말지 뭐. 그러면 적당히 맞춰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14번, 15번이 어려워요. 공통 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올해 14번을 보면은 일단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애들은 읽기 싫게 생겼어요. 학생들은 딱 보고 내 거 아니구나라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14, 15번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 반도 안 왔는데 어려워요. 이제 손 떨리고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 22가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20번이 어려웠어요. 실제 20번 정답률이 좀 낮습니다. 주관식이라서 그래요. 문항 분석이 뒤에 다시 있겠지만 20번, 21번, 22번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미적분으로 가기 전에 이미 나는 망했구나 하면서 애들이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적당히 어려운 게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간중간 어려운 게 나와요. 맨 뒤는 이미 포기했는데 앞에서도 좀 틀리고 이럴 거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매우 많이 높아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 자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제가 통화했는데 수학은 시간도 남고 편했어요. 100점 받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제가 4명이랑 통화했습니다. 어떤 애 저랬더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 몇 점? 88점이요. 얘는 목표가 높은 애죠. 의대 가고 싶었는데 88점. 저 재수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과목에 따라 재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 최상위권하고 중상위권, 상위권, 하위권의 점수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올해 수능의 트렌드고, 그럼 내년에 바뀔 거냐? 국어는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올해 되게 어렵으니까 내년 좀 쉬울 거예요. 다행이죠. 근데 국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다행 아닙니다. 근데 수학은요 일단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체제가 바뀔 수 없죠. 그렇다고 공통 과목을 다 쉽게 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문과생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미적분을 다 어렵게 낼 수도 없어요. 이건 진퇴양난이네요. 무조건 이 수능 체제에서 수학은 이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이 대입 성공하려면 국어는 안 망해야 되고 수학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는 망하면 대학 못 가는 건데 수학은 잘 보면 내 목표 대학이 확 바뀔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제가 분위기가 좋아서 좀 길어진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이 뒤에 문항 분석하고 시간표 안내가 있거든요. 이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말이 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제 순서를 마치고, 문항별 분석 방금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입시에 관심 많으면 댁에 가셔갖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찾아갖고 야 좀 봐봐. 근데 수업 보내시면요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줍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맨날 문항 분석하고 이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